자, 특수장소에서의 이제 전기 설비. 설비가 이렇게 건축물이죠. 빌딩에서의 이제 전기 설비인데 설비가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설비들이 다 등장하고 있고 그 설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많은 장소의 전기 설비 그런 설비들이 있고요. 수영장 같은 거, 그다음에 흥행장, 그다음에 전기 울타리, 교통 신호등,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전열 장치 시설, 심야 전력 기기 시설, 전기 욕기 시설, 수중 조명 시설, 전기 X선 발생 장치 시설, 사우나 이런 되게 특수한 그런 전기 시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 설비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 설비는 이제 시행해야 될 공사에 대해서 전기 설비 공사죠. 전기 설비 설계는 전기 설비 공사에 대해서 비용, 재료, 구조 이런 거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도면이나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도면과 서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 가지 언급하면요. 저는 이제 학생들을 별도로 이렇게 취업을 위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2008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방학 때 학생들 보통 별도로 취업을 위한 어떤 별도의 트레이닝을 좀 시켜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직장에 간 그런 학생들 많이 있죠. 그동안. 그런데 학생들이 특히 공주대학교 학생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도면과 서류 약해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모든 일이 다 회사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전부 다 서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서류로 이루어진다. 회사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공주대학교 그 전기공학 학생들이 문서를 몰라요. 문서 작성할 줄을 몰라요. 문서에는 당연히 그 업무에 관해서 그걸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 그래서 전기 설비를 되게 잘한다. 근데 설계도는 볼 줄 모른다. 전기 설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다. 전기 설비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전기 설비에 대한 설계 도면을 작성할 줄 모른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취급이 되나요? 전기 설비 기술은 있으나 전기 설비 설계를 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옛날 그냥 등학교를 나온 전기 설비 기능공에 불과합니다. 기능공도 도면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기능공은 도면을 볼 줄. 겨우 이제 도면을 볼 줄 안다. 그래서 전기 설비를 설계할 수 있어야지, 그죠? 전기 설비를 설계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사연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그 설계 도면 뭐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데 또 더 힘들어하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심지어 관공서에 가면 서류는 더 많죠. 공무원이 되어서 서류는 더 많다. 공짜 붙을수록 서류 때문에 일을 못합니다. 서류 작성하느라. 근데 우리 공주대학교 전기업 학생들은 서류를 못 만든다. 문서 작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도 그거를 문서화 시키지 못하면 되게 무시당합니다.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합니다. 일할 줄 모른다. 실력은 뛰어난데 일할 줄을 모른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장이 성립이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문장이 성립이. 문장과 문단, 문서 이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되게
그런 문제가 사실적인 심각한 문제로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트레이닝을 여러 가지 면에서 트레이닝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전기 설비의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기 설비 공사에 대한 비용과 재료 구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도면과 서류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전기 설비 설계라고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전기 설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니즈. 그러니까 사업주로부터 건물을 세우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돈 내는 사람이죠. 사업주로부터 그 사업물의 규모, 사업성 이런 것들을 요청받아서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해서 그에 관해서 도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림과 문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도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가? 시방서라고 합니다. 시방서.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그죠? 표준 시방서가 있고 특기 시방서가 있습니다. 시방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고 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요약한 설계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기술 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기술 계산서. 기술 계산서는 부하 계산서, 전압 강화 계산서, 조도 계산서, 변압기 용량 계산서, 고장 전류 계산서, 조류 계산서. 그 다음에 예산의 기준이 되는 공사 비용 내역서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 설비의 설계에 따르는 도서들입니다. 자, 이제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 계획. 계획 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상하는 거죠. 사업 실행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설계를 시행하기 위해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하여튼 조사하는 거고요.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조사하고 또 각 설계에 대한 법규, 이 설비는 전기 설비는 법규를 따라가야 합니다. 법규를 어긋나는 그러한 설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책임이 따릅니다. 굉장히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법규, 그다음에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주변 여건, 전기 설비를 할 때 주변 환경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고용량의 전기 설비가 이렇게 노출됐을 때 주변에서 막 민원을 제기하죠. 아, 저렇게 위험해 보이는 전기 설비가 우리 집 근처다 또는 학교 근처다, 불안하다. 요즘은 그런 거 많죠. 그 고압선 있죠. 고압선 철탑, 우리 지지대인데 전선로를 위한 그 지지대, 고압선 철탑만 세워도 막 데모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고 그 고압 전선로가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막 퍼지면서 또 송전탑이라고 그러죠. 송전탑 이런 것들만 동네에 지나가도 굉장히 데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 설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설계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고 모양, 규모, 형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고 또 기술적인 타당성,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경제적 타당성,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설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전기 설비 계획 설계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문제점들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 설비를 하면서 필요한 추정 금액을 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이러한 전기 설비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설계 대상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시행을 하는 것이죠.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굉장히 큰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고 또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많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기술을 실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로 발휘하는, 적용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기술을 적용시키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중요한 것이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이 잘못되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기 설비 계획에 있어서 계획은 모든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고려를 한다. 현지 상황 조사, 첫째 현지 상황 조사. 계획하는 건물의 입지 조건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야 됩니다. 부지에 대한 부지, 그러니까 땅에서 건물이 어떻게 위치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지역성과 환경조사, 시가지냐, 교외냐, 굉장히 추운 곳이냐, 또 바닷가에서 소금기, 염해 지역, 바닷가 별장, 바닷가 해변이 보이는 무슨 그 전원주택, 되게 낭만적인데요. 그런 집들은 살기가 좀 좋지 않은 것이 습기가 많고 빨리가 잘 안 막아요. 되게 낭만적으로 보이는데, 우리 공주대학교 수련원도 저기 대천 해수욕장 옆에 있죠. 그래서 그 뷰가 좋죠. 이렇게 밑에 바닷가 있고 해변 쫙 보이고 뷰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전기 설비, 그 건물의 전기 설비는 소금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대책, 벼락이 때리는 거죠. 벼락이 때리는 걸 어떻게 피할 거냐 하는 거죠. 에너지 공급 상황, 그다음에 인근 공해 문제, 또 전파 장애 이런 것들의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상황 조사를 해야지 되고요. 지역성과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성과 환경 조사를 해야지 되고, 현지의 상황 조사, 현장 조감도, 배치도 상에 전력주, 전화주, 뭐 이런 가까운 전주 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이제 전주 그 전력선이죠. 전력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산속에 짓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 그 전주가 없을 경우에, 전기가 그렇게 있지 않으면 전주 그 돈을 다 내야 됩니다. 한전에서 그 전주 세워주는데요. 그 전주 돈을 그 건축주가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배전 선로의 조사. 전력 선로 조사해야 되고 전화 선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인입 경로라는 게 전력,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전기줄이 건물로 들어오는 그 전선이, 네? 그 말이 뭐냐면 인입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전봇대에서 전력선이 집으로 들어오는 그 전선이 공중에 걸쳐 있냐, 땅 속으로 들어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입 경로가 가공선로인지 공중에 전선으로 들어오는지 또는 지중선로인지 땅속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한다 이런 거죠. 전부 다 한자어로 되어 있죠. 인입 경로가 가공선로인지 지중선로인지.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에서 전선이 공중으로 전력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땅속으로 전력선이 들어오는 거냐,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배전선로의 조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선로이면 그 전주, 우린 지지대라 그러죠. 그 전주, 전봇대에서 공중에서 전선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도로를 지나가는가, 그 전력선이 도로를 지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력선이 도로를 지나가냐 지나가지 않느냐 중요합니다.